비디오에서는 특정 재화 시장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서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이 재화 생산자가 직면한 한계 비용과 같다는 사실이 효율성의 요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하고 특정 재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분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모든 사람이 좋은 거래를 했다고 느낄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면 나는 소비자 잉여를 경험한 것입니다. 소비자 잉여의 기술적 정의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향과 능력보다 적게 지불하면서 누리는 추가 편익입니다. 우리 소고기 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시장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쇠고기 수요는 특정 기간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일부 소비자는 쇠고기 구매 의사와 능력에서 다른 소비자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쇠고기 시장이 수천, 수백만 명의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쇠고기에 대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요 곡선에서 여기 상부의 점으로 대표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편익에 대한 지불 용의가 수요 곡선을 따라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소고기에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몇백 명은 있을 겁니다. 앞서보다는 조금 낮은 소고기 가격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에 대한 그들의 한계 편익이 조금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수요 곡선은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매하려는 용의를 나타냅니다. 소고기의 가격이 실제로 균형 가격, P일 때, 균형 가격 이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을 따라 수요가 균형 가격 이상이고 균형량에서 왼쪽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일정한 소비자 잉여를 경험합니다. 수요 곡선이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이 수요 곡선을 따라 실제 균형 가격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개별 소비자를 나타내는 다수의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 이하와 균형 가격, P 이상의 영역은 지불할 용의와 능력이 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의 추가적인 편익이나 만족감을 그래픽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서 소비자 잉여의 총면적을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바람직한 무엇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은 거래를 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가격보다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의 좌측 상층부로 대변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살 때 소비자 잉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이하와 균형 가격 이상으로 대변됩니다. 이 그래프의 노란색 삼각형은 여분의 만족감이나 웰빙을 나타냅니다. 이 여분의 편익은 그들이 균형 가격, P, 가격으로 쇠고기를 샀을 때 좋은 거래를 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에 의해 향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산자 잉여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제품을 팔 용의와 능력이 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개인들이 누리는 부가적인 편익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판매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생산자가 누리는 추가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과 과정에서 실제로 생산자 잉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공급 및 수요 다이어그램의 경우, 우리가 당장에는 대상을 지목해서 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비용 곡선 및 수입 곡선이 없으므로 이윤에 관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비자 잉여의 경우와 비슷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쇠고기 시장이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주부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두 다양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부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보다 훨씬 낮은 한계 비용으로 소를 키우고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저비용의 주부 농부는 여기 공급 곡선의 왼쪽 하단 모서리 근방에 표시됩니다. 이들은 소고기를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던 농부들입니다. 가장 생산적이고 저비용의 주부 농부들은 균형 가격, P의 쇠고기를 팔 때 상당한 생산자 잉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덜 효율적인 축산 농민,
높은 비용이나 더 높은 임대료에 직면하거나 어쩌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보유한 속가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산자 잉여는 점점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균형 가격이 그들이 실제로 쇠고기를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되는 가격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곡선이 개별 주부 농부가 아니라 수천 명의 주부 농부가 모두 소고기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주부 농부들이 경험한 총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이하와 공급 곡선 이상의 삼각형 영역으로 도식화됩니다. 여기에 보라색으로 음영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주색 음영 영역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판매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농부와 쇠고기 생산자가 누리는 추가적인 편익을 나타냅니다. 그래픽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 이상 영역과 균형 가격 이하의 영역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전 비디오에서 우리는 실제로 잉여라는 단어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잉여는 특정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균형을 다룬 비디오에서 우리는 잉여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급 과잉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될 것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잉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여분의 만족감, 여분의 이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실제로 극대화됩니다. 다른 비디오에서는 어떻게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 이외의 가격이나 수량 조합일 때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총액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친 것을 때로는 사회적, 공동체, 잉여라고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용어는 총후생입니다. 후생은 무언가 극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 향상을 원합니다. 가격과 수량이 균형을 이룰 때 말고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방법은 없습니다.